그 한규조는 발표 좀 시작해 주세요. 화면을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누가 발표하는 거? 제가 일단 저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디반 마리골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어족이란 무엇인가? 컨셉 및 시나리오, 사례, 대지 분석, 스페이스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어족이란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저희조의 컨셉은 마리골드입니다. 이 마리골드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행복이란 꽃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빠는 해외 출장이 잦아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엄마는 간호사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아이들은 조부모님에게 의해서 키워집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는 이 부부는 이 집을 지으면서 오로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는 행복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5명입니다. 아빠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합니다. 해외 주식을 공부하고 여행, 캠핑,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엄마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합니다. 큰아들은 사춘기이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합니다. 밝은 걸 싫어하고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티를 못 냅니다. 작은 아들은 천체에 관심이 많고 밤하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딸은 집안의 비타민 역할을 하고 엄마와 함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남편은 국내 대기업에서 15년간 근무를 했고 잦은 해외 출장을 했으며 한국에 들어와서도 일에 치여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은퇴 후 오로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천체 관측을 좋아하며 각종 재테크와 미국 주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조기 은퇴했습니다. 미국 배당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간호사였지만 남편과 함께 은퇴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놀고 싶지만 바쁜 걸 알기에 놀아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입니다. 현관은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위치했으면 좋겠고 거실의 층고는 높게 그리고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세면대, 변기, 욕실 따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1층은 완전히 공적인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고 1층에 물을 쓰는 공간을 모았으면 좋겠다. 2층은 사적인 공간으로 2층 화장실을 크게 만들고 따로 공간 배치하여 바쁜 아침에 효율적으로 쉬었으면 좋겠다. 안방은 남향으로 하고 제일 크게 했으면 좋겠다. 서재와 작업실이 3층에 있었으면 좋겠고 서재의 천장을 유리로 하여 밤에 아이들과 별을 관찰하고 싶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례조사입니다. 이 건축물을 선택한 이유는 메스감 때문입니다. 메스들을 빼고 놓고 마치 젠가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쿠마 겐고의 작품으로 대만 화련에 지어진 스타벅스입니다. 규모 면이나 용도 면에서는 저희가 설계할 주택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모듈러 방식으로 설계한 점과 불규칙한 메스 배율이 저희 조의 주택 설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쿠마 겐고는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커피나무 잎과 가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조닝 계획입니다. 1층에는 오로지 공적인 공간만을 만들었고 2층에는 안방을 비롯한 아이들의 방을 넣어 테라스와 화장실을 빼면 오로지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3층에는 작업실과 서재가 사적인 공간이며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조는 클라이언트의 요구 조건에 맞추면서 최대한 꽃냅 아이디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불규칙한 메스감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모듈을 놓고 빼고 하면서 이러한 모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조의 컨셉은 반드시 돌아오는 행복입니다. 저희는 이 행복을 건축물에 어떻게 녹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녹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공간이 늘어남으로써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행복을 공간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처음 설계한 도면을 보면 1층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을 지음으로써 1층은 오로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공적인 공간에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저희 조의 모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컨셉이 마리골드의 꽃 모양도 만들어보고 완전히 다른 모양도 만들어보고 완전 미니멀한 모형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스케치업을 통해서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대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66번기 19번지입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앞에 방해하는 건축물이 없어 일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지 앞에는 12m 폭의 도로가 인접해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산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03.4제곱미터, 연 면적은 260.5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141.14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63.6%, 건폐율은 35%로 각각 법률상의 제한인 200%와 60%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총 2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건물은 이런 모양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주 출입구는 아래쪽이며 차량 출입구는 옆에 따로 배치했습니다. 대지선을 따라 마당을 설정해 봤습니다. 1층 다이어그램입니다. 우측 하단에 현관을 통해 들어와 거실, 주방, 화장실, 계단을 바로 갈 수 있으며 주방과 거실은 동선상으로 빈번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의 외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집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측의 다용도실은 화장실에 있는 복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좌우 복도를 통해서 방 1, 2, 3을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나가면 화장실과 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2와 방 3 사이에는 복도를 통해 외부 테라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2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부모님이 사용하는 서재와 작업실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젠가의 방식인 밀다, 빼다, 쌓다의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모형입니다. 1층 주방에 부엌을 따라 기역자로 창을 뚫었는데 요리를 할 때 그 뒤에 정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창은 어머니의 키가 165cm이고 15도의 시선이 가장 편안한 걸 참고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창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TV 상단에 가늘고 긴 창을 내어 해가 서쪽으로 질 때 들어오는 햇빛을 사용해 집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화장실은 복잡한 아침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면대, 변기, 욕조를 모두 따로 배치했습니다. 계단의 창을 3층까지 일자로 뚫어 계단을 오르면서 각 층마다 달라지는 시선을 느끼게 했습니다. 방 2와 계단 사이의 공간은 안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 화장실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고 욕실에 있는 창을 마치 액자처럼 해 남동쪽에 산의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창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의 시선에 맞추어 산과 하늘이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3층의 작업실은 아내의 취미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장소로 창을 뚫어 열린 공간의 느낌을 주었고 서재는 남편의 취미이자 작은 아들의 취미인 천체 관측을 위해 창을 뚫었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평면이 결과물이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 제일 뒤에 나오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네. 그 1층 평면도 한번 봐줄래요? 네. 1층의 평면도에서 조금 많이 수정이 좀 된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여기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 지금은 가벽이라든지 난간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상으로 좀 위험하게 보이는 그게 있어서 여기 벽이라든지 가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상부 2층, 3층을 봤을 때는 벽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아, 네.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여기가 이제 컨셉이자 그게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대공간으로 쓰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배치를 조금 여러 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식탁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으면 조금 공간적으로 왜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공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비어만 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1층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배치도의 역할도 좀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 원래 조경을 설치해서 주방에서도 보고 거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으니까 여기는 조경을 따로 이렇게 그려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지금 이 창 같은 경우는 단선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작도 시간에도 창이 열리는 개수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이 거실도 통창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유리 나오는 사이즈에 따라서 3등분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조금 세세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도면을 그렸을 때 치수도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가서 전체 치수가 나오고 이 부분의 치수, 개인별의 치수가 따로 나올 수 있게 치수를 조금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층 한번 봐주세요. 2층에서 여기도 이 치수도 마찬가지고요. 방에 지금 보면 침대만 들어있는데 이 애들이 이 방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니까 침대라든지 책상을 넣어서 이 방 크기가 적정한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이런 걸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면 안에도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아까 여기가 욕조 마우스가 잘 안 보이는데 이쪽. 여기 네, 방 1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좀 길다란 곳이 욕조. 길다란 곳이 욕조고 여기는 화장실. 네. 그래. 그럼 이 안에 네모난 거는 어떤? 이게 아마 이게 욕조입니다. 이게 이제 욕조. 여기 네모난 부분이 욕조예요. 좀 작지 않나? 이 반신욕 하는 데인가? 조격만 하는 데인가? 약간 저희 요 맨 처음 생각은 네모난 게. 대각선으로 약간 배치해서 저희 몸을 담글 수 있는 거는 이건 되고. 조금 스케일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다리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앉아서 웅크릴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욕조인 것 같아. 일반 욕조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작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누워서 몸 담근다며. 네. 그래서 아, 욕조 사이즈에 대한 그 스케일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는 조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나눈 거는 들어가서 옷도 뭐 갈아입고 여기 탕에 몸 담근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아? 그 네. 담궈 가지고 밖을 볼 수 있게. 음, 욕조만 조금 스케일에 맞게 수정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 2개에서 테라스로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안방에서 화장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상부 옥상은 그러면 그냥 옥상으로만 쓰는 거지 테라스로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 좀 마우스가 안 보여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안 보이는 거. 이 안방에서 화장실 있고 그 옆에도 어떻게 보면 이 너네 거실의 상부면이 네, 거기는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 나가는 거고 네. 오케이. 알겠어.
이 공간이 늘 볼 때마다 조금 애매하거든. 그 계단실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 공간. 이거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요. 어, 근데 여기 그 안에 분이 이제 그림을 하면은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 있죠. 차라리 이 계단에 대한 이 가벽을 벽으로 하지 말고 다른 디자인 요소나 이런 거 해서 걸어가거나 올라갔을 때 이 전시했던 거를 같이 볼 수 있게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공간의 크기로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림 전시를 지금 이 벽을 따라서 할 건지 아니면 전면에 이렇게 좀 좁은 이쪽에 하나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쪽 긴 벽면에다가 전시를 하고 이 계단 난간 디자인을 조금 생각하면서 올라가면서도 그림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계단을 그리는 이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내려가야지. 그치? 네. 이쪽에 하살표 있는 쪽에서 내려가야지. 네네네네. 우리가 보면 그 실물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이쪽뿐만 아니라 계단 설계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고 한 3층 한번 가볼래? 3층이 이 얘기를 좀 그때 많이 했는데 천창에서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같이 하는 부분이야. 전 위에 하늘에 달린 창이요. 맞아. 위에 창은 그냥 고정 천창이 창으로 그냥 여기 벽에도 창이 있지. 벽 쪽에는 따로 안 하고. 없는가? 이게 서재랑 음. 작업실이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 저희가 위에 천창 말고는 창을 그 옆에 테라스 부분 아니 그 통로 말고는 창을 따로 안 냈어요. 통로는 문밖에 없는데, 그치? 네네. 네. 근데 환기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냥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릴 때 오일이나 그런 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기도 좀 필요하니까 벽 쪽에 그런 창을 좀 둔다든지 아니면 환기의 개념으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계단도 조금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고. 음, 많이 조금 수정이 된 것 같거든. 그냥 도면 그리는 것만 좀 보면은 평면도에서는 1층까지는 다 표현을 하진 않거든. 그 다음 밑에 있는 층, 2층 정도까지만 표현을 하는 거고 치수는 기본적으로 내면이 다 이렇게 나오도록 치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내가 얘기했을 때 많이 좀 수정이 된 것 같거든. 왜냐면 또 우리 반은 일반하고 최임주 교수님 반하고 조금 다르게 대지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러프하게 선정을 했었고 또 이 모듈러 주택에 이제 기본적으로 조합하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수정이 많이 됐고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 그래서 지금 최임재 교수님이 좀 같이 있었으면 조금 다른 관점이나 다른 시야에서 좀 크리틱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학과 사무실 그 회의 중이셔가지고 2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조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녹화를 하게 되면 녹화하고 나서 이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 지나고 우리가 12시 반까지 밥 먹기로 했으니까 인코딩 좀 지나고 교수님 오시면은 한 11시 지금 반이니까 한 11시 45분, 50분 이때부터 다시 공지해서 회의실 열어주면 모든 친구들이 들어와서 다음 발표는 최임주 교수님 반의 2조가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셨습니다.